자, 여기서 이제 보일링 포인트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끓는 점. 끓는 점이죠. 자, 끓는 점의 정의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끓는 점의 정의는 이렇게 닫힌 용기. 끓는 점이 정의되려면 반드시 무슨 그릇이 필요하다? 닫힌 그릇. 그릇이 열려 있는 경우는 끓는 점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닫힌 그릇에서 바로 액체와 증기가 공존 평형 상태를 이루는 온도입니다. 아시겠죠? 공존 평형 상태를 이루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억할 게 뭐냐면 상식적인 보일링 현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식적인 보일링 현상이 무슨 말이에요? 물에 그런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보일링 현상이라는 게 뭐예요? 부글부글이에요. 부글부글. 부글부글이란 말 알죠? 네. 그리고 그런 현상 알죠? 네. 그렇게 내 눈에 부글부글 보이는 거 하고 끓는 점은 전혀 관계없이 정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좋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기 보이는 그릇이 무슨 그릇이죠? 이런 타입의 그릇을 뭐라고 하죠? 피스톤이라고 하는데 피스톤은 어떤 종류의 그릇이에요? 닫힌 그릇.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두실 건 PEX가 뭐예요? PEX? 외부기압. PEX는 이게 이제 외부 압력인데 이 외부 압력이 가해져도 이때 저기서 피스톤이 등속력 운동 요걸 할 때 상평형에 도달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피스톤이 등속력 운동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알짜 힘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저희 피스톤이 등속으로 올라가거나 등속으로 내려가는 것을 다 포함해서 사실은 보통의 경우는 저 피스톤이 등속력 운동을 하는 건 보통의 경우는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스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저 내부 상황을 뭐라고? 상평형에 도달한다 라고 할 때 그때의 온도 TB를 뭐라고 한다? 보일링 포인트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묘하게도 저기에 있는 TB와 PEX는 서로 뭐하다? 함수 관계입니다.
서로 함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함수 관계가 뭐 순물질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이 수식 본 적 있었죠? 기억나죠? 순물질의 경우는 저 수식 관계를 따르게 돼 있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P가 바로 저기에 있는 요 외부 압력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온도 T가 요 끓는 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경우 저 TB는 커집니다. 언제? 압력이 커지면. 그래서 저런 그 뭐냐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순물질의 경우는 아예 이런 함수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세 번째, 만약 이 외부 압력이 1atm 일 때 끓는 점 TB가 있다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 바로 순물질의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저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 그때 끓는 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외부 압력이 항상 1기압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0.5기압일 수도 있고 2기압일 수도 있죠. 그럴 경우 온도도 그냥 뭐라고 할 수 있다? 그 해당 압력에 해당하는 끓는 점일 뿐인 거예요. 됐죠? 자, 이때 물질의 상태에 따라 외부 압력 PEX에 대한 보일링 포인트, 뭐 끓는 점이니까 TB죠. 요거 이제 특징이 있다면, 여기서 이제 끓는 점인데 외부 압력에 대한 끓는 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외부 압력하고 끓는 점은 서로 함수 관계니까 뭐가 됐건 압력이 변하면 끓는 점도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서 자, 첫 번째 1, 순물질의 경우는 저 TB는 하나의 온도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혼합물의 경우는 저 끓는 점은 어떤 영역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순물질은 정해진 압력에 대해서 끓는 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혼합물은 압력이 정해져도 끓는 점이 뭐 몇 도에서 몇 도까지가 다 끓는 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끓는 점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포장물에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거고 비율에 따라. 네, 좀 더 자세히 있으면 혼합물의 경우는 그 방금 이제
희건이가 비율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쁘지 않은 표현이에요. 괜찮은 표현인데 그 혼합물의 비율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물리량을 뭐라고 하죠?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바로 몰 분율이에요. 이 몰 분율에 따라서 또한 저 TB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물에 대해서 혼합물은 몰 분율이 또 변수가 되기 때문에 몰 분율에 따라서 끓는 점이 압력이 같아도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변한다는 얘기가 저 몰 분율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순물질은 몰 분율이 얼마예요? 1. 순물질은 몰 분율이 1이니까 몰 분율이 변수예요, 상수예요? 순물질은 몰 분율이 변수예요, 상수예요? 상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조성과 관계없이 그냥 압력만 정해지면 끓는 점이 정해지는 거라고요, 순물질은. 선생님 그러면 응. 그 혼합물의 응. 끓는 점 범위는 그럼 두 가지면은 그 두 가지 끓는 점 사이예요. 뭐라고? 두 가지 순물질의 혼합물이면 두 가지 그 순물질의 끓는 점 사이. 사이인 경우가 보통 많은데 그 사이보다 두 끓는 점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요? 네. 섞은 거예요? 네. 그런 현상을 에이지오트로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한동 끓는 점이 좀 높고 한동 끓는 점이 낮으면 보통은 끓는 점이 그 중간 어디쯤 있는 게 보통이긴 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섞어 놓으면 두 끓는 점보다 혼합물의 끓는 점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두 끓는 점보다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희한한 현상을 에이지오트로프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현상에 대한 원인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혼합물 용액의 연구가 AI 연구보다 훨씬 어려워요. 아무도 인류는 단 한 번도 그 용액에 대한 연구를 성공해 본 사람이 없어요. 용액 성공하면 그 인간 성공하면 다름없다는 그런 말 있지 않았어요? 그때 말씀해 주신. 왜 용액을 연구하는 게 어렵냐면 용액 연구가 무슨 연구의 전 단계라서 생명 현상. 그래서 생명 전이 용액인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순물질이에요, 혼합물이에요? 생명은 어마어마한 혼합물이죠. 그래서 그 용액을 연구한다는 얘기는 생명 연구 전 단계 연구를 뜻하는 건데 그 용액의 연구 역시 인류가 단 한 번도 제대로 성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왜 100도씨에서 끓어요? 왜 순물질인 물이 좀 더 낮은 온도에서 끓지 않고 반드시 정상 뭐 압력 1기압일 때 무조건 왜 100도씨에서 한꺼번에 와 끓어 나와요? 에 대한 물리적인 해석을 처음 해낸 게 2008년이에요. 2008년이 되어서야 겨우 물 같은 순물질이 왜 한 온도에서 갑자기 끓어오르는지에 대한 물리적인 해석을 최초로 해낸 게 2008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인류는 끓는 점이라는 말은 쓰지만 왜 끓어오르는지에 대한 물리적인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온도에서 갑자기. 네, 갑자기 끓어오르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왜냐면 에너지라고 하는 건 중첩될 수 있잖아요. 중첩돼서 그럼 예를 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도씨에 끓는다고 하더라도 좀 낮은 온도에서 끌어올라가지고 100도씨에 좀 많이 끓고 그 이후에 좀 덜 끓고 뭐 이러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갑자기 끓는 게 안 끓다가 갑자기 100도에서 확 이렇게 끌어오른다고요. 마치 뭔가 양자화된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양자화라고 볼 수 있죠. 그 모델을 처음 해낸 게 2008년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여성 물리학자가 처음 모델링을 해가지고 네이처에 실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인간이 설명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 AI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글쎄요, 뭐 그런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사람이 모델링하는 건 체력이 많이 드니까 그런 걸 컴퓨터한테 시키면 뭐 컴퓨터가 이리저리 모델링 만들어가지고 막 해보겠죠. 하겠죠. 뭐 여하튼 그렇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을 뿐이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도 잘 모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물의 밀도. 자, 이거는 뭐 굳이 이 숫자를
꼭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좀 약간 상식적인 것인지라 물의 밀도는 언제 제일 높죠? 4도씨. 바로 4도씨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물의 밀도가 4도씨에서 가장 높은 이유는 수소 결합. 바로 수소 결합을 형성하지 않고. 바로 바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물의 밀도가 4도씨에서 가장 높은 이유는 뭐냐면 수소 결합을 하면 할수록 밀도는 커져요, 밀도는 작아져요. 밀도는 작아지죠. 수소 결합을 할수록 밀도는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거예요. 밀도에 자 뭐 예를 들면 액체 상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 온도 되겠습니다. 온도. 자, 온도가 올라가야 밀도가 커집니까? 온도가 낮아져야 밀도가 커집니까? 낮아져요. 온도가 낮아져야 밀도가 커지죠. 왜? 부피가 작아집니다. 바로 온도가 낮아지면 물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열팽창이라는 개념이 있죠. 네. 열팽창이 커져야 열팽창이 작아져요. 작아져요. 열팽창이 작아지니까 그 녀석의 기본적인 부피가 뭐합니까?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부피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밀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커진다는 얘기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죠? 네. 그런데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하이드로진 본딩 형성이 온도가 낮아질수록 잘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 되죠. 잘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수소결합 형성이 잘 되면 수소결합이 만들어질수록 부피는 커져요? 부피는 작아져요? 커져요. 부피는 커지고 그러면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진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도가 낮아질 때 어떻게 된다? 밀도가 커지는 효과와 밀도가 작아지는 효과가 공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밀도가 무조건 커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온도 낮아짐 현상을 통해서 밀도가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뭐만 알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게 여기 쉴게요. 네. 여기 쉴게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교재 어디 갔나? 여기 있다. 19페이지에 이런 그래프가 있거든요. 밀도, 온도 해서 아이스 다음 0도씨 해서 0도씨에서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여기 워터라고요. 그래서 이때 여기 보시면은 이 온도 조건이 이게 뭐로 알려져 있다? 여기가 4도씨로 알려져 있는 거지. 그러면 이 효과 모두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온도가 올라가죠. 네. 온도가 올라갈수록 기본적으로 열팽창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고 밀도는 줄어드는 효과가 주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에서도 워터에서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온도가 증가할수록 밀도가 감소하는 현상들이 보이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워터가 만들어지면서 보시다시피 밀도가 갑자기 확 증가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 구간에서 하이드로진 본딩이 크게 방해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4도C를 놓고 이 경향성하고 이 경향성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데 이 경향성은 뭐냐면 수소 결합이 파괴되는 경향성이고 이 경향성은 열 팽창 경향성이죠. 그 두 개가 균형을 이루는 온도가 하필 H2O에서는 4도C인 것 같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19페이지에 나오는 그림 8을 이렇게 설명해라 라는 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뭐 3번 괄호 하나 보시면 승화성을 가질 수 있는 결정을 무슨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분자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승화는 무엇이 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화는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걸 승화라고 하죠. 그런데 고체가 승화가 된다는 얘기는 고체를 구성하는 분자 간 인력을 극복하면 바로 기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바로 기체가 될 수 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체가 기체가 될 수 있다? 아, 분자 간 분산력 같은 것들로 이루어진 결정이구나. 바로 승화성이 나타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승화성 분자 결정 뭐가 있겠어요? 바로 드라이 아이스 혹은 아이오다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드라이 아이스, 아이오다인. H2O 얼음 같은 경우도 어떻게 압력을 뭐하면 그러니까 아이스도 압력을 어떻게 하면 승화를 시킬 수 있죠? 압력을 어떻게 하면 승화를 시킬 수 있어요? 압력을 낮추면 아이스 상태에서 바로 베이퍼로 바꿀 수 있죠. 그런 걸 알게 해주는 그래프가 뭐예요? 바로 상표용도죠. 이런 그래프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는 이제 일기압 중에서 아이스하고 워터하고 그 다음에 베이퍼를 만나게 되는데 압력을 낮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스하고 베이퍼가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그 뭐냐면 아이스를 승화시킬 수 있는데 이유는 아이스가 분자 결정이라서 그렇죠. 자, 요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증기압과 관련해서 거기 29페이지에 연습 문제 29 한번 보실까요? 29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29 이것도 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 어려운 건 아닌데 금방 할 수 있고요. 수능 유형의 문제니까 해보도록 하시고요. 한 장 넘겨서 3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연습 문제 30이라고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네. 이거 여러분 학교 기출 문제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문제는 31페이지에 31번 문제. 31페이지 31번 문제 보이세요? 네. 이거 수능 기출인데 거기 있는 선택지 기역, 니은, 디귿을 주관식 선택지로 바꿔서 여러분 학교에선가 내신 기출로 낸 적이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연습 문제 31 이거 거기 내가 기역, 니은, 디귿 풀어놨으니까 보면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번 문제도 어렵진 않지만 괜찮은 문제예요. 32번 문제까지 해서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다음 주 오늘 무슨 요일이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